밤사이 북한 쪽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이번 장맛비는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런데 비가 그치자마자 서울과 경기 남부, 호남 등에 폭염주의보가 넓혀졌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 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비구름이 북한 쪽, 그러니까 서해 북부, 북한 쪽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일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가 한 14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오늘 이제 비는 그쳤지만 우리나라 한반도 상층에는 찬 공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자, 낮 기온이 크게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기 때문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을 겁니다. 비가 그쳤대더니 웬 비야 이럴 때인데, 그런 소낙성 강수만 오늘 오후에 예상이 되고, 내일 모레 글빛 14일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덮여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덥고 습한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장마는 끝났다라고 보는 건 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시급한 장마의 건가요? 시작과 예. 끝 기준이, 기상청 기준이 뭐냐면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시작됐다. 그러면 장마가 시작됐다 보는데, 그게 제주에서 6월 30일이었거든요. 남해안까지. 그러고 중부지방은 7월 1일 정체전선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제 언제가 끝났다고 보느냐? 정체전선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을 때, 그게 지금 오늘 일시 북한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럼 계속 저 중국 쪽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게 장마가 끝난 판단 여부가 될 텐데, 각 나라의 수치 모델을 보면 15일경에 이 북쪽으로 올라갔던 정체전선이 한반도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찬 공기를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간 정체전선이 내려올 때 더 무섭습니다. 더 많은 강한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14일까지는 폭염 속에 있다가 15일 그런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남부지방까지 16일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자, 그게 끝이냐? 그거는 이제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릅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걷히면 해가 뜨니까 더울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이제 비 그친 다음에 그 더위가 폭염 수준의 정도가 너무 심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 폭우도 문제지만 폭염도 문제거든요. 폭염 일수, 그다음에 밤의 기온이 아닌 열대야 일수 기록을 보면 확실히 늘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올 여름도 뭐 이 장마만 끝나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폭염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기준이 올해 기상청이 또 폭염 중대경보라는 특보 체제를 만들었어요. 예. 또 열대야주의보. 전에는 오늘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를 보이겠습니다만 그냥 정보로서 알려줬는데, 지금은 이제 기상특보로 열대야주의보 조심하세요. 이제 이런 정보를 발령했는데,
그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 주변에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9호도 따뜻한 바닷물을 지나면서 태풍으로서는 가장 강한 강도 5를 기록했거든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는데 앞으로 장마 끝나고 한 9월까지는 언제든지 저런 강한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여름 맞이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한반도 전체가 열돔에 지금 휩싸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지역에 상관없이 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열돔이 형성이 안 됐거든요. 예. 아까 보여준 저 그림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그런 굉장히 더운 여름. 자,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는 그 덥고 따뜻한 그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는 게 여름철 날씨의 특징이거든요. 그건 기상학적으로 우리 한반도에는 저도 서로 여름철에 저런 속에서 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티베트 쪽에서 이제 햇볕이 강해지면 고도가 높거든요. 거기는 한 8,000m 이런 그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금방 가열이 됩니다. 네. 이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상승하다가 차가워지면 내려와서 티베트 고기압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불을 한 차에 덮고 있는데 티베트 고기압이 일본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러면 이불 한 차를 더 덮어 놓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열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열돔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런 본격적인 여름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정도의 요즘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더위니까 앞으로 그런 식의 열돔에 갇히면 더 이제 높아지고 기온이 뭐 40도 뭐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9호 태풍 바비의 영향이 큰데요. 올여름 한반도에도 바비 이상으로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정체 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대신 찌는 듯한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9호 태풍 바비의 영향이 큽니다.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이렇게 되면 저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이후부터는 강한 폭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중국으로 이동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바비처럼 강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 태풍이 발달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올여름 바다 폭염으로 불리는 해양 열파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가 유례 없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해양 열파가 갈수록 장기화하면서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의 경우 우리나라로 향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며 다시 힘을 키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때 태풍이 뿌린 많은 비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남겼죠. 또 여기에다 현재 지구는 적도 동태평양이 달구어지는 엘니뇨 영향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엘니뇨 시기엔 고기압 위상에도 변화가 생겨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니뇨가 생기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의 길이 한번 열리면 태풍이 연속해서 올 수가 있어요. 올해처럼 온난화에 엘니뇨가 같이 나타난 해는 라니냐 시기보다 태풍 누적 에너지가 2~3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태풍의 발생부터 길목까지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조건인 만큼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